네. 안녕하십니까. YH 심리교육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형 자료 준비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부시어내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양형 자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 포인트를 잡아서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최고의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을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양형 자료를 어떻게 해야 잘 표현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진정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내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이게 진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그것이 양형 자료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정성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정성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을 어떻게 내 진심을 담을지, 그다음에 무엇에 담을지에 집중을 하게 되시는 거죠. 생각을 해 보면 이 진정성이라는 것을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전달할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이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누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집중했던 것을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누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누가는 이것을 작성하는 나 자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결국 타인인 거예요. 이 자료를 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준비해야 우리의 진정성이 정확하게 잘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 준비를 한 것이냐, 그러면 이 준비하는 것들이 진정성으로 잘 연결이 되어질 거냐, 이렇게 집중하셨던 것을 진정성을 잘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누가에 집중을 해야 더욱더 진정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크고 작은 일이 됐든 실수를 해서 아내와 큰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우 여보, 내가 이만저만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큰 잘못을 했어.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나를 좀 용서해 줘."라고 제 모든 걸 담아서 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잘못한 사람의 태도야? 말투가 왜 그래? 그리고 대체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다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
것 같아요. 제가 집중했던 것은 저의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표현할 거냐에 집중을 했지만 제 진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동일합니다. 양형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심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집중을 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하는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 마음이 이해되고 용납이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준비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볼게요.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누가를 향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 그 두 번째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양형 자료는 반드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성의 또 다른 이름은 지속성이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양형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구제가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성을 얼만큼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양형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이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검사님, 판사님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라고 판단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 뭐 정말 진심을 담은 뭐 글도 있을 거고요. 감정 섞인 뭐 감성적인 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성이 이분들께 인지되고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형 자료, 양형의 핵심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진지한 반성과 그다음에 재범 방지 노력은 지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있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찌 됐든 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결과가 더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 반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반드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속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작성할 때도 그렇고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노력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속성이 담겨 있을 때에 판사님과 검사님이 그 진정성을 더 객관적으로 깊이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 봅시다. 재범 방지 노력 그다음에 반성이 단 어떤 일회성의 단순한 일회성의 반성과 '내가 재범 방지 안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아주 일회성의 치료를 받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될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성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결국은 내가 진지한 반성과 그다음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꾸준히 잊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어떤 시간의 물리적 시간의 흐름상으로 표현이 되면 그것이 더 객관적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성은 반드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성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속적인 반복이 별 의미 없다라고요.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진정한 의미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자, 양형 자료는 왜 준비합니까? 첫 번째로는 선처를 구해서 내가 참작되어지기 위한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법부 또는 재판부 입장에서 동종 범죄에 대해서 어떤 재발을 막는 것이 이 지속성, 내가 선처받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판사님 입장에서 검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선처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게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얼마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고민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동종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거든 반성을 위한 거든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객관적인 사실로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양형 자료를 애초 만들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양형 자료 준비하는 기간을 더 길게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범을 또다시 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 하루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한 것을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사님이라고 한다면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거를 어떤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정확히 보실 수가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떤 시간의 노력도 들이고 물질적인 투자도 할 것이고 내 열정과 모든 것을 담아서 지속성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결국 어떻게 돌아오냐? 내 안에 내 잠재 의식 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반성도 하고 또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시간 동안 모든 내가 가진 에너지 자원을 다 투입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면 이것이 더욱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재범 방지 그다음에 내가 다시 그 동일한 일을 버리지 않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는 거죠. 각인이 되기 때문에 망각으로부터 우리가 더 쉽게 좀 멀어질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한번 해 볼게요. 키워드만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진정성이다. 이 진정성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에 집중해야 되고 이 누가, 이 누가는 바로 결국은
검사님 또 판사님 실질적인 어떤 판단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분들에 집중했을 때 더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속성이다. 지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은 우리에게 시간적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에너지든 또는 여타 많은 자원들이 포함이 되어지고 이 물리적인 시간이 계속 투자가 되어져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설득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처받을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 드렸죠. 자, 진정성을 양형 자료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 지속성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결론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또 다른 포인트를 또 한 가지 이제 준비해서 나올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혼자서 이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들이 어려우신 경우, 이런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 저희 YH 심리센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재범 방지를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동일한 것으로 다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든 다른 여타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지원군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